주회와 즉 주생과 사랑을 나눈 이후에 보통의 그 나이 어린 여성분들이 이제 그 사랑을 시작할 때 걱정하는 거, 만나면 헤어질 것 같고 헤어지면 다시 뭐 언제 만날까 걱정되고 그런 걱정투성이를 하소연하는 장면으로부터 시작해서 궤도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선화가 이렇게 주회한테 궤도는 글을 남겨가지고 내 거야, 이건 내 남자야 라는 징표를 남겼는데 노선화는 그러면 없느냐? 있습니다. 그래서 노선화가, 자 써볼게요. 노선화가 EBS에 있는 부분이라서 주회를 향한 사랑의 맹세와도 같은 거, 그리고 우리 변치 말아요 약속을 나타내는 표식을 2개 남기는데, 첫 번째가 이제 손거울입니다. 손거울. 멀쩡한 거울을 2조각 냅니다. 빠샥! 그러면서 중이 무섭다라고 했잖아요. 거울을 빡! 2조각을 내가지고 이거 네 거! 이거 내 거! 어기면 죽는다. 이렇게까지는 하진 않았고요. 중이병 무섭습니다. 거울 깨버립니다. 나눠 가집니다. 그리고 2번째는 이제 비단부채. 그래서 정표 1, 2 해가지고 EBS에 나오는 대목에 있습니다. 요거 하나 추가 필기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가족관계 중에서 요거 색깔 다른 걸로 쓸 거예요. 이 장노인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장노인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즉 주생의 어머니의 친척입니다. 근데 갑부야, 겁나 부자야. 이런 부자. 니네 그 드라마나 영화 보면은 특히 이제 러시아나 유럽 쪽에 그런 게 많은데, 아주 그 소식이 뜸하던 관계에 있었는데 갑자기 먼 친척, 그러니까 뭐 삼촌, 뭐 어머니의 사촌의 뭐 삼촌의 뭐 할아버지 뭐 이런 사람들이 갑자기 유산을 남겼다는 소식을 들고 변호사가 찾아오는 거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으로, 똑같은 건 아닌데, 장노인이 이 주생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즉 어떤 상황? 사랑하던 여자가 죽고 그 다음에 사랑하는 여자의 동생도 죽고, 그죠? 그 상황에서 더 이상 여기에 머무를 수가 없게 된 거야. 노선화가 절망에 빠져 있어가지고, 동생이 죽었으니까 오죽하겠어요? 그리고 이제 사랑하는 사람도 죽었고, 차마 가서 말을 붙이지 못하고 저 이동 다이소 배를 타고 또 정처 없이 길을 떠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마침 생각난 사람이 이제 장노인이거든요. 장노인. 어머니의 먼 친척뻘 되는 분이 계셨지 라고 하면서 찾아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장면부터 이제 추가로 필기합니다. 2번째 대목입니다. 자, 이제 전환됩니다. 사랑의 삼각관계 파산에 이르렀죠. 파국에 이르렀습니다. 한 경쟁 상대가 죽고 다른 경쟁 상대의 남동생도 죽음에 이르게 되고, 죽음에 의해서 파국에 이르게 되고, 결국은 다시 떠돌이 생활을 하게 된 이 주생이 가게 된 곳은 어디라고요? 장노인의 집입니다. 장노인이라고 써볼게요. 장노인은 방금 얘기했듯이 이제 갑부입니다. 갑부. 그래서 여기는 이제 호주입니다. 호주. 여기가 어디라고요? 호주다. 호주. 여러분, 호주, 오스트레일리아, 캥거루? 노노노노노노. 여기는 호주가 아닙니다. 그 호주가 아니고, 항저우 할 때 그 주, 알겠죠? 호주예요. 땅 이름이에요. 영어 아닙니다. 호주에 사는 장노인이, 자, 부인과 함께 같이 사는 건데, 근데 이제 장노인의 수하에 들어갔다 이 말 아니에요. 점선으로 이렇게. 주생. 이번엔 주생이라고 써볼게요. 주회. 잊지 마시고요. 주생이 여기 이제 기어 들어가가지고, 사실을 얘기하는 거죠. 요렇게. 여차저차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쇠약해진 이유가 있다. 쇠약해진 이유. 주생이 시름시름 앓고 있거든요. 쇠약해진 이유, 사연을 이렇게 알려줍니다. 왜? 사랑은 하는데 말을 못 붙여. 왜? 사랑하는 여자, 남아있는 2번째 여자 누구? 선화가 시름에 쩔어 있어가지고 차마 말을 붙이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는 것을 고백을 합니다. 왜 이제 얘기했어? 그러면서 부인이 자, 편지를 이제 보내게 만듭니다. 어디로요? 쭉 노승상 댁 부인에게 편지를 보내게 만듭니다. 무슨 일이야? 했더니 이 부인이 집안 대대로 사돈관계야. 어느 집안과? 여기 노승상 댁과 대대로 사돈관계에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인연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입김이 작용할 수 있어, 없어? 있죠. 그래서 부인이 편지를 보내도록 이렇게 시킵니다.
구혼인 거죠. 혼인 날짜를 진짜 잡게 됩니다. 덥석. 자, 올해 9월에 시킵시다. 9월 혼인 약속. 9월 혼인 약속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노승상 부인 밑에 이제 딸내미 누구, 노선화가 시름에 쩔어 있다가 이제 누구, 주생의 소식이 전해지고 실제로 어머니가 혼인을 허락하게 된 마당에 편지를 주생한테 보내게 되는 겁니다. 너무 반가운 마음에 이제 식음을 전폐하고 거의 죽을 지경에 처해있던 노선화가 기운을 차리고 역시 또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편지를 보내게 되는데 이 편지 내용 속에서 자, 거두절미하고 이 두 글자는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 써버렸네. 이응, 리을. 이것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응, 리을. 남녀 사이에, 그쵸? 부부를 점지해주는 비현실적 초월적 존재. 택민이 누굽니까? 남녀 사이, 부부 사이를 점지해주는 두 글자. 응? 그렇죠. 월하노인입니다. 줄여서 월로. 월로라는 표현 나오거든요. 반드시 기억하세요. 월하노인이 찾아온 격이다. 이런 말이 나와요. 이제 우리 부부가 되었다. 이런 얘기거든요. 이제 9월까지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거죠. 기쁜 소식인 거예요.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이다 써. 월로는 플러스야, 알겠지? 월하노인은 플러스야. 둘의 결혼 성립되게 되었으니까 플러스입니다. 월하노인 언급하는 건 긍정적인 차원에서 언급한 거예요. 희망적인 거죠. 그래서 이제 주생이 이 새끼가 또 시방새잖아요. 가만히 있지 못해. 그래서 또 편지를 뭐 보내는데 이 편지 받고 조급한 마음에 또 편지를 보내는데 이 편지는 붙이지 못하게 됩니다. 붙이지 못한 편지. 붙이지 못하는 편지. 편지 내용이 뭐였을 것 같아요? 9월에 우리 결혼하게 됐어요. 너무 반가워요. 월로가 우리를 찾아온 것 같아요. 너무 반가워요. 너무 기뻐요. 했더니 주생이 뭐라고 했을 것 같아? 더 빨리 합시다. 알겠죠? 편지 내용이 혼인 날짜 앞당김. 뭐라고? 혼인 날짜를 앞당기자. 이런 내용의 편지를 꾸깃꾸깃 쓰고 있는데 빰빠라밤 출병하라! 그러면서 조선으로 이제 출경 명령이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지금이 몇 년입니까? 1592년이라는 사실에 주목해 주시고 임진년, 임진왜란, 빨간 편으로 씁니다. 임진왜란이 발발이라고 써볼게요. 임진왜란이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자, 주생이 조선으로 출병하게 되는 건데 뭐라고요? 출병하게 되는 거야. 근데 이제 유격 장군의 서기로 출병을 하게 됩니다. 뭐라고요? 유격 장군의 서기로 글 쓰는 선비이기 때문에 가서 전쟁 상황 자체를 기록하는 역할이 있잖아요. 유격 장군의 서기 역할로 출병을 하게 된다. 어디로 갑니까? 조선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평남 안주의 백상루로 가게 됩니다. 뭐라고요? 평안 남도 안주의 백상루로 가서 칠원 절구를 여기서 이제 짓게 되는 건데 백상루라고 한번 써보시고요. 칠원 절구를 시를 짓게 되는데 여기 칠원시라고 이제 나오는데 7글자로 돼 있는 한 줄에 7글자, 4줄짜리 한 시를 쫙 짓는데 이제 거기 보면은 이제 한탄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집으로 가는 나의 눈은 막히고, 알겠죠? 막히고. 근데 근심이 찾아오는 여기다가 근심, 밑에다가 근심이 아니고 요렇게 근심이 찾아오는 이 길은 나에게 근심이 찾아오는 길은 막을 수가 없구나.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집을 향하는 나의 눈은 막혀버리고, 알겠죠? 이해되죠? 근심이 나에게 찾아오는 길은 뻥하니 뚫렸구나.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극히 주제의식은 두 글자. 미, 택민이가 얘기하겠습니다.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깊어가지고 병이 생긴 지경을 두 글자로? 그렇습니다. 향수. 그렇습니다.
향수. 향수를 노래한 시다. 향수. 고향을 그리워하여 근심이 빠진 상태. 왜? 지금 여기는 어디? 조선. 쫑꼴런 한꼴런 한꼴런. 주변에 다 한꼴런. 알겠죠? 칭따오 없어. 양꼬치 못 먹어. 쫑꼴런 가고 싶어. 알겠어? 여기 쫑꼴런이 있는 거예요. 쫑꼴런. 이게 쫑꼴런이기 때문에 한꼴런들밖에 없는 사이에서 향수를 지독하게 느끼고 있다. 요거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걸로 끝이 아니에요. 이걸로 끝이 아니야. 이 상태에서 이제 시간이 이제 바뀝니다. 몇 년으로 바뀔까요? 한 해가 지나서 1593년이 됩니다. 계사년이 되는 거죠. 1993년이에요. 그래서 이게 임진년이잖아요. 그럼 자축경, 갑을병전, 무기경신, 임, 개가 올 거죠. 개. 그 다음에 자축인묘 진 다음이 계사년. 계사년이 되어서 1593년이 되었는데 이제 전쟁 따라온 지 1년이 지난 때 개성 알죠? 개성 송도라는 곳에서 송도라는 곳에서 이제 드디어 자 이게 빨간 펜으로 쓸 거야. 이거 내부 이야기, 외부 이야기가 별 볼 일 없는 분량으로 짤막하게 외부 이야기가 펼쳐지는 공간입니다. 알겠죠? 송도. 갑자기 작가가 툭 튀어나옵니다. 갑툭튀 작가. 이름은 뭐죠? 삐리삐리 안제삐리 노노노노 안제삐리 보고 싶다 젠틀아. 근데 삐리삐리 권삐리 여기는 좀 짧아. 삐리삐리 권삐리가 만난다. 객사에서 만납니다. 이렇게 권필이가 만나가지고 누구를요? 주생을 만나서 쫑꼴런 왼쪽에 있고요. 한꼴런 오른쪽에 있는데 이 조선 사람 권필이랑 명나라 사람 주생이가 이제 객사에서 만나가지고 이게 어디라고요? 송도에 있는 객사야. 객사가 뭐야? 모텔. 호텔 같은데 이제 머무르고 있다가 만난 거야. 술잔 기울이면서 주거니 막간이 하다가 주생이 이제 노래를 한 곡 딱 하는 거죠. 내가 지금 이 지경으로 굉장히 괴롭다라고 하면서 시를 한 편 짓는데 그 시 속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내가 부평초라도 돼가지고 부평초 특징이 뭐죠? 물에 동동 뜬다. 가라앉냐? 동동 뜨냐? 동동 뜬다. 그래서 부평초가 되어서 저기 오광으로 흘러갔으면 좋겠다. 오광 그랬더니 우리 모삼촌이야 외삼촌이야. 우리 모삼촌은 갑자기 오광 그러니까 부끄러워. 선생님 그거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방에 잠들 때 이동식 토일렛으로 올려두던 그 항아리 아닌가? 이렇게 하면 안 돼. 그건 요강이야. 지금 오강에는 누가 살아? 오강은 지금 선화 씨가 살고 있는 곳이거든요. 선화가 살고 있는 곳의 강 이름이야. 부평초가 되어서 오강까지 흘러갔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시로 지어서 남기는데 그 시 제목이 이제 답사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디테일. 봉준호는 봉태일. 그쵸? 발음빛은 디테일. 알겠죠? 자, 답사행이라고 하는 한시 형식 중에 하나인 행의 형식으로 답사를 했는데 이 사자가 백사장 할 때 사자야. 백사장을 밟는다. 뭐 이런 뜻으로. 근데 아무튼 부평초가 되어서 오광이 가고 싶다. 자, 요거 뭡니까? 빨간 펜으로 쓸 거야. 주제의식이 뭐죠? 빨간 펜으로 쓴 걸 잘 적어두란 말이야. 여기는 뭐였지? 향수. 여기는 뭐지? 그리움. 알겠죠? 외부 이야기, 내부 이야기. 외부 이야기 짤막하게 맨 끝에서 일부만 나온다. 알겠죠? 짤막하게 맨 끝에서 1회만 나온다는 거 기억해. 샌드위치 격으로 원래는 나와야 돼. 맞지? 액자식 구성이면 어떻게 나와야 돼요? 외부 이야기, 내부 이야기, 외부 이야기. 왜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 작품은 이게 안 나오고 뒤에 한 번만 나온단 말이에요. 외부 이야기야. 처음부터 그냥 내부 이야기로 바로 돌입해가지고 액자식 구성인지 눈치 못 채게 하다가 이럴 줄 몰랐지. 사실은 액자식이야. 라고 맨 마지막에 드러내주는 거거든요. 뭔 말인지 알겠죠? 이게 없어요. 이 작품은. 뒤만 나와. 왜 이렇게 자신있게 얘기하냐? 나는 원문을 읽었으니까. 이게 아무리 찾아도 없어. 씨발. 그래가지고 도서관에 또 갔어. 도서관에 갔더니 에이씨. 또 그것도 읽는 거지. 아무튼 이게 내가 여친이 생기면 너네 이제 수능에 굉장한 지장이 생기는 거야. 올해 안에 여친이 생기면 큰일 나는 거지. 정말 다행인 줄 알아. 할 일이 없으니까 계속 도서관에 다니는 거야. 여친 만나러 가야 되는데 이 도서관이나 짱박혀가지고 책이나 보고 있고 내일 수업 때 어떻게 얘기하지? 시방서 괜찮다. 시박사, 시빙서. 오 괜찮은데 이거? 이러고 있어.
자, 수능 때까지 여친아 제발 생기지 말아라. 자, 지급 정성이면은 뭐라 그랬니? 감천. 알겠죠? 알겠죠? 자, 여기까지가 주요 내용 다 정리한 겁니다. 뒷부분이 좀 애매하죠. 둘이 만났는지 어쨌는지도 없고요. 그냥 이렇게 끝나요.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더라 라고 끝. 알겠죠? 이렇게 이제 끝납니다. 빨간 펜으로 하나 더 써놔야지. 권필은 뭐야? 작가야, 작가. 작가가 갑자기 떡하니 등장해요.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작품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 텐데 신속하게 갈 거예요. 우리가 항상 이렇게 전체적으로 주요 내용